오늘은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더욱 간단히 하고 또 더 완성된 법으로 진전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제안을 하고 또 현장의 사례를 갖다가 목소리를 갖다가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입법을 하다 보면 현장의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해 제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24시간 강제 영업을 갖다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킬 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음으로써 그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월 달에 처음으로 입법 제안했을 때도 지난 1년간 다양한 사례를 접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논리의 돌파가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사례를 수집함으로써 더 완성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생산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논리를 더 강화하고 또 보호 대상을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늘 발표해드린 기자회견문하고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연대성 사단법인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정인대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권순종 한국부동산 사업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십니다. 우선 오늘 세 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박대춘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박대춘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상가 권리금 문제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당장의 생계가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기실 상가 권리금은 비싼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해 밤낮 없이 노력해 일군 우리 소상공인들의 무형 영업가치이자 엄연히 지켜져야 할 재산권입니다. 대법원도 판결을 통해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및 바닥 권리금 등의 개념을 도출해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사적 거래 관행 정도로 치부되어 하루아침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당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가 지난 24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상가 권리금을 연내 법제화하는 계획을 밝혔고 금번 민병두 의원님께서 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환영에 맞지 않는 바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은 물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직결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우리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살면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 최승재입니다. 지난 24일 정부의 상가 권리금 법제화 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각합니다. 다만 상가 권리금 법제화가 시도된 이유가 이 어려운 가입 감환자의 비율만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좀 아쉬운 것은 정말로 항생제를 넣어서 정말 개혁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것이 법제화가 됐으면 좋았는데 그리고 영양제만 줄 수 있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환산보증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이 서울의 기준으로 하면 한 4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에 한 300만 원까지 환산보증금 한도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1억에 300만 원짜리 가게가 서울에 사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산보증금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지금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보통 1년씩 계약을 하는데 9% 상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환산보증금 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1억에 301만 원만 되더라도 20% 3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권리금이라는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죠. 권리금에는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이런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저희들은 쫓겨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특히 약자인 임차인들이 저희가 그래서 임대인들한테 속수무책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상가권리금 법제화의 이전에 임대차 보호법 안에 상가권리금 관련된 내용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는 중요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차마 말을 못했던 우리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을 상담센터를 통해서 수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이번에 상가권리금 상담센터를 법이 제대로 개정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법이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법은 재개정을 통해서 국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추구하는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 정인혜입니다. 서울 시내 지하도상가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달에 발생했던 용산 참사도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장 없이 진행되었던 도심 재개발 정책, 그리고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용산 참사처럼 임차인에게 있어서 권리금이라는 것은 목숨과 같습니다. 용산 참사를 경험했던 서울시가 임차 상인의 안정된 영업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상가에 대해서 계약 기간을 만료했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 없이 수십 년간 상권을 이뤄온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9월 24일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당일에 서울 메트로는 이 지하도상가 상인들에게 강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상권을 구축했던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이제 앞으로 다시 들어올 강제 집행에 노심초사하면서 길거리에 쫓겨날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임차 상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물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보장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면 경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동반성장과 상생을 주장하는 정치권의 직무유기에 기인합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지하상가 임차 상인의 생존권 박탈에 앞장서고 상인의 권리를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권리금을 이번에 민병두 의원께서 입법 발의하시는 그 내용과 또 정부가 발표하는 법제화에 반드시 실현되어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이번에 임대차 상담센터를 소상공인연합회와 민병두 의원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미 서울시는 임대차 상담센터가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민병두 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는 임대차 상담센터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연대상입니다. 오늘 민병두 의원님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자회견문 성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설치를 통해 상가 임차인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전달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이 지난 1월 처음으로 상가 권리금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 이후 지난 9월 24일 정부는 상가 권리금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상가 권리금은 그동안 현실에는 존재하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650만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나는 사안이었다. 상가 권리금 법제화는 매우 뜻깊은 시작이지만 용산 참사 방지법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의 상가 권리금 법제화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뜻깊은 시작이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 참사 방지법으로는 역시 미흡하다. 정부의 법안이 시행되어도 제2의 용산 참사는 막을 수 없다.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후 재개발, 재건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 사례에 근거하여 공익사업 개정안,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를 통해 생생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전달할 것이다. 좋은 정치와 좋은 법안은 피해 당사자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 권리금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상가 권리금으로 인한 상가 임차인들의 생생한 피해 사례를 수집할 것이다. 그리고 이후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상가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전달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한부동산조합 구두종 이사장입니다. 부동산 다루는 조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랜 피해 사례와 현실에 대한 준비 현실 등을 많이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기술적이긴 하지만 상가임대차 기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튼튼하게 선개정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최승재 연합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명목상보증금에다 월차임을 근거 없는 배를 곱해가지고 실적으로 불려놓은 그런 건데, 이 환산보증금 폐지까지는 모르더라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서울시 통계상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남의 46.5%가 사실 환산보증금에 벗어나 있어요. 사실 거의 50%가 강남의 소상공인이. 그래서 서울시 전체를 에버리지 평균을 내도 22.5%가 환산보증금으로 대상이 안 돼요. 이런 심각한 상태다. 그다음에 그리고 1층 상가, 1층 소상공인 상가가 35.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부 법 외의 분야로 만드는 환산보증금 폐지에 기다는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신요구권이 권리금과 관계된 중요한 제도인데, 이 갱신요구권 제도가 원래 2000년에 상가권리대차법을 오랜 저희 시민단체 투쟁으로 최초 제정될 때 10년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3년을 주장하다가 7년 안을 결정을 냈는데 5년으로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건강하게 다시 현실이 이렇게 중요해졌으니 최소한 7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월차임 증액인데요. 월차임 증액을 상한을 연 9%로 한 것까지 좋은데, 12%에다 9%한 건데요. 그거 좋은데, 사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와 저성장 시대, 소비자 그 수요 지금 성장률이 0%를 했어요. 0%를 하고 저금리 시대인데 지금 9%가 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도 이번 개정을 할 때 물가 성장률 1.5에서 2.2%,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최소한 3% 정도, 여기에 2배수 정도로 기준연동제로 이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저희 조합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 기준연동제로 해야 됩니다. 원래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금리는 다 변동금리고 기준연동제인데 왜 상가임대차만 그러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정말 핵심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그 기준연동제가 꼭 이번에 논의돼야 한다. 그리고 말씀드려서 기본법 강화에 관한 거를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병두 우리 의원실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민병두 의원님과 저희 소상공인연합회가 서로 손을 뭉쳐서 상가 권리금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지킴의 역할을 다할 것을 저희가 각오를 다지고요. 그가 우리나라 임차인 및 점유권자의 권리가 소홀히 취급받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 근본 상가권리금 법제화는 임대인의 소유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법제사적인 의미를 갖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하나의 법제 시도고, 어떤 모 언론은 임대인이 꿈인 나라라는 표현을 썼죠. 소상공인의 꿈이 뭔지 임대인이 되는 건데요. 한국 부자의 상징은 부동산 부자로 직결되어 있고, 따라서 역설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취약한 것에 근거하죠. 임차인 부분을 많이 이전받아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원하는 것이고 건물 임대인을 억압하게 한 것이 아니다. 상가권리금 법제화 과정은 그 일환이 될 것이고, 우리 민병두 의원님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 강화를 위해서 상가권리금 지킴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계약 갱신 기간이 현재 5년인데 유럽처럼 10년, 15년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임대차 기본법이 우선 선행돼서 튼튼하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법률 상가 권리금 보호 관련 법률 개정에 앞서서 급격하게 임대료를 갖다가 올리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갖다 표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사례들을 갖다가 우리가 수집을 해서 더욱 완성된 법으로 가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병두 의원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 권리금 상담 15센터를 갖다 같이 운영해서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220만 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